수출 역량을 갖추고도 내수에만 힘을 쏟는 기업들의 수출기를 터주기 위해 초보기업 수출상담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특위를 열고 대구시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따지며 대구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수렵기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북에서만 3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탓에 휴대전화 불법 개통과 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수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만 벌써 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엽사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허술한 수렵 면허 관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성주군 금수면한 야산에서 50대 엽사가 쏜 산탄총에 10대 남매가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 100m도 안 되는 곳에 민가와 비닐하우스가 있어 총을 쏠 수 없지만 안전수칙을 위반해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총알이 2개 엉디 박혀서 그래도 당해야지. 이런데 딴 데 있으면 죽었어. 바로 직통으로 죽었을 건데. 한 달 전 바로 인근에서는 50대 엽사가 동료 엽사의 5인 사격으로 숨졌고 청송군에서도 50대 남자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수렵장 총기 사고는 80건이 발생해 38명이 숨졌고 올해는 겨우 한 달여 만에 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엽사들의 사냥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 훈련된 사냥개의 도움을 받아 꿩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낸 뒤 공중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사상 반경은 70m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유탄은 상당하게 그 바람의 영향도 받고 또 이 지역에는 특히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시야가 엽사들이 가리기 때문에 그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지. 하지만 베테랑 엽사들에게만 수렵 면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면허를 얻을 수 있어 총기 사고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렵 면허는 실기 없이 4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딸 수 있고 5년마다 신고만으로 자동 갱신되고 있습니다. 잘 잡는 방법, 많이 잡는 방법, 그렇게 교육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넓은 시도 단위가 아닌 좁은 시군 단위로 수렵 허가가 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곳 성주군에만 무려 930명이 수렵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수렵 허가 지역은 10개 시군에 수렵 인원만 15,000명이었지만 올해는 3개 시군으로 줄어 사냥감을 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수렵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진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는 것 외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수렵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등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포 통장을 빌려주고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기단보다 먼저 빼돌린 겁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이 은행 창구에 들어섭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얼마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남성에게 돈 뭉치가 건네집니다. 이렇게 찾아간 돈은 3천만 원.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70대 할머니가 입금한 돈을 먼저 가로챈 이들은 다름 아닌 대포통장 제공자들. 20살 유모 씨 등 대학생 3명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개당 30만 원씩 받고 피싱범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알려주는 입출금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통장 내역을 손금 보듯 알게 된 것입니다. 경찰로 사칭한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다급하게 돈을 옮겼고 사건 당일 입금 알림 문자를 받자마자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후 은행에 찾아가 돈을 출금했습니다. 3천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체험엔을 구입해가지고 여자친구들과 같이 유흥비를 모두 탕진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학생 류 씨 등 3명과 대포통장 모집책 22살 조모 씨 등 모두 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였지만 대구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겠다며 중금속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코에서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도 많아서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18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심사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는데요. 핵심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내년 예산안은 6조 206억 원, 올해보다 1.9%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크게 늘어났지만 국비 확보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소모성 예산이 많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예산이 1.9%밖에 늘질 않는데 행사 축제성 예산은 9% 가량 늘었습니다. 그렇죠? 앞산 순환도로 통행 수요 예측 실패, 지지부진한 취수원 이전, 유치기업 사후관리 대책 소홀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천여억 원을 투입해서 새로 정하고 뭐 시민에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불순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모두 결집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 또 자치단체 또 의회 등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달산공원 동물원 이전 과정에서의 밀실 행정, 상화로 등 대구 달서구 교통소통 대책, 법원의거리, 영어거리 운영 대책 등 각 지역 쟁점 현안들에 대한 해당 지역구 예결위원들의 정책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지금 책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오는 8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한 뒤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경북의 제조업체 약 4만 5천 개 가운데 수출을 하는 기업은 6천 개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만 하는 업체에게 수출기를 터주기 위한 초보기업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을 해본 적 없던 섬유업체 세일엠보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월 말. 수출에 눈을 뜬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단과 섬유기계를 팔기 위해 외국 바이오와 약속을 잡고 수출 상담회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술 개발 외에도 아이템에 대해서도 정체하지 말고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대구 지역의 수출 초보기업 130개가 대구시와 대경권 코트라 지원단이 마련한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에 나왔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1:1 매칭 시스템에 가지고 움직이는데 바이어하고 국내 업체가 서로 원하는 품목 위주로 매치되어 있습니다. やはりその国際的な規格とかを熟知されてその規格をまず守られていることですよね。 코트라는 대구 경북 4만 5천 개 대부분 기업이 수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은 고작 5,900개 기업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71%가 한 해 수출 50만 달러 미만의 수출 걸음마 수준입니다. 코트라와 유관기관에서는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중소기업에게는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보험, 금융, 그리고 FTA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하민석 총장이 공개 서면을 통해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학칙과 규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 개정하기로 약속해 총장 불신임 투표를 유보했지만 함 총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 3월 잠정 유보했던 총장 불신임 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불신임 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본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가 개통돼 수백만 원의 요금을 물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 같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난을 겪었던 김모 씨는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체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업체는 대출에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렸고 김 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넉 대의 미납요금 1,000여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통지사 측에서는 과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도 아예 시험도 없었고 저는 완전 덤탱이 쓴 거죠, 그냥 제대로. 이모 씨도 최근 70대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 2대가 개통돼 단말기 요금을 포함해 320여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주민번호만 같을 뿐 사진도 주소도 달라 통신사에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도 억울한데 돈 내라고 직접 전화하거나 우리가 빚쟁이도 아니고 제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라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 상담은 지난 2011년 90여 건에서 지난해 410여 건, 올해 5월까지 620건으로 급증했고 피해 금액은 평균 190여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명의도용 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권 추심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분증 위조나 명의도용이 많지만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본인 확인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전국 100여 개 시민단체와 사회 원로들이 참여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시민행동은 오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지방정치를 실종시키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폐해가 많은 제도라며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울릉도 현포항 앞 800m, 수심 35m 지점에 설치된 해양 심충수 업체의 취수라인 300여 미터가 유실돼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이보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사동항 앞바다에 설치된 해저 지진 관측기가 고장났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기상 악화로 긴급 대피한 중국 어선들이 이동하기 위해 닻을 올리면서 해저 시설물을 파손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한결핵협회 대구 경북지부가 오늘 시청을 찾아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올해 크리스마스 씨를 증정함에 따라 협회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시군구 11,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씨 자율 모금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결핵 퇴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만든 크리스마스 씨는 대한결핵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1932년부터 발행된 실 가운데 베스트 10을 선정해 제작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는 오늘 호텔 인터블고에서 제5회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 시상식을 열고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 선정된 대전 서구에 사는 71살 이순자 씨 등 5명에게 효부상을 시상했습니다. 손순자 효부상은 효 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산 고령 사회에 다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9년에 제정됐습니다.
정부는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에 따라 경기지방청장에 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신임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위조 외국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광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중국에서 만든 5천억엔짜리 일본국 채권 15장과 8억 원 상당의 유가 증권 등 액면가 60조 원대의 위조 화폐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대 문화권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주 낙동강 이야기나라 사업의 자전거 이야기촌이 오늘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은 상주시 사벌면 경천대 일원 59만 제곱미터에 오는 2015년까지 민자 포함 695억 원을 들여 바이크 트레일, MTB 체험장, 이색 자전거 체험장, 자연 먹거리 센터와 숙박 상가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백두대간 계곡을 철도로 달리는 V트레인이 야간 운행을 시작합니다. 코레일은 오는 6일부터 내년 3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V트레인 별밤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V트레인 별밤 열차는 봉화 분천역과 강원도 철암역 사이 낙동강 상류 계곡을 따라 달리며 겨울밤의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는 철도 관광 상품입니다. 영주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오늘 착공됐습니다. 영주시 순흥면과 단산면 일대 9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1,5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5년 완공과 이듬해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한국문화 테마파크에는 한옥과 한복, 한식, 한글, 한지, 한음악 등 6대 한스타일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끌어갈 한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10년 9월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서로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400여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최모 씨 등 28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장 동료거나 학교 선후배 사이로 10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31살 김모 씨와 성매매 여성 4명, 성매수 남성 4명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